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자동차, 전기차 업계가 혼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요타는 중국과 협업을 늘리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악재를 같이 맞는 것은 물론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남다른 모습으로 도요타를 제대로 제치며 승전고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려가 많았던 이번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도 미국 상원에서 한국이 공장을 완성할 때까지 법안을 유예시키겠다는 새로운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가 전기차 전환에 시동을 걸면서 잘못된 선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협업을 늘리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에볼루션에서 선공개한 도요타의 BZ3 전기차도 도요타 중국 법인과 중국의 BYD가 협업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배터리와 BZ3의 전기 모터는 BYD가 공급하며 향후 글로벌 출시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BYD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요타가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요타는 얼마 전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 때문에 현지 공장의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간 3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도요타 청도 공장은 SUV 랜드크루저 프라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서 8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정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지진을 피해 중국으로 공장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하더니 결국 여러가지 악재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요타를 둘러싼 초유의 사태는 이제야 비로소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차를 사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4년을 넘기는 차종까지 등장했는데 이런 상황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판매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951년 출시된 도요타 랜드크루저는 71년째 대형 SUV 왕좌를 지키는 SUV의 대형사로 여겨집니다. 일본인들은 란크루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하지만 이제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다 주고도 랜드크루저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요타의 브랜드 렉서스의 LX와 NX, 닛산의 전기차 아리아와 스포츠카 페어레이디 Z, 혼다의 인기 SUV 베젤도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앞서 도요타는 올여름 랜드크루저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지금 주문해도 4년 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뒤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2026년에 2022년형 랜드크루저를 받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도요타도 결국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내 7개 공장, 10개 라인이 10월 한 달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혼다도 부품 공급망과 물류 문제로 이달 일본 내에 위치한 두 공장에서 생산량을 최대 40%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렉서스와 닛산도 비슷한 처지로 이들 업체들이 인기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 건 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 1에서 2년이 걸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요타의 중형 SUV 해리어는 이미 받아놓은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큰맘 먹고 계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받는 날까지만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차가 없어서 차를 못 파는 이런 황당한 상황은 자동차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공세 여파로 중국에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부품 의존도는 수치로도 입증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작년에 일본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금액은 3,227억 엔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부품이 없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차를 못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중국을 너무나 맹신한 일본 업체들의 탓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은 일본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일본을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의 픽업 트럭과 흡사한 차량을 10분의 1 가격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중국의 신호 자동차 허브 SVH가 도요타의 툰드라와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진 픽업 트럭을 툰다라는 이름으로 올해 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두 차량은 이름부터 얼핏 보면 혼동이 올 정도로 비슷한데 실제로 툰드라와 툰다는 마지막 두 글자의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SVH의 툰다 스펠링은 TUNDAR이지만 후면부에 적혀진 스펠링은 TUNDRA 툰드라로 적혀 있습니다. 즉 해당 툰다라는 차량은 도요타의 툰드라 부품들을 끌어모아 짝퉁을 만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부품을 공급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부품을 빼돌려 거의 동일한 차량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관은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전면 그릴 형태가 유사하고 헤드램프의 형태도 길이만 다를 뿐 복사 붙여넣기를 한 수준인데요. 도요타 툰드라에는 전면 그릴에 도요타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두 차량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해외 브랜드와 유사한 모델을 판매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중국을 믿었던 도요타는 이번에 크게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에 집착해온 도요타는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것은 물론 전세계 꼴찌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린피스가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들의 친환경 성적을 평가했는데 일본 도요타가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몰두하다가 세계적 흐름인 전기차에 소홀했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전기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2024년과 2026년을 생산을 목표로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해 5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투자 지역은 미국과 일본으로 이곳에서 최대 총 40GW시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도요타에 여러가지 악재가 쏟아지면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도요타가 뛰어든 전기차에서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도요타는 첫 전용 전기차 BZ4X가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어 전량 리콜을 선언한 데 이어 전액 환불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도요타의 전기차의 앞날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앞서 5월에는 중국에서 판매된 도요타의 렉서스도 디스플레이 시스템 결함과 쇼크 업소버 문제가 발견되면서 9천여 대를 리콜하는 등 굴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미국에서는 도요타의 라브4가 조수석 시트 센서 문제로 에어백 전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라브4의 경쟁자로 꼽히는 한국의 스포티지는 최근 일본을 제치고 해외에서 여러가지 수상을 하면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991년 도쿄 국제모터쇼에 출품된 기아의 스포티지 컨셉카는 글로벌 SUV 시장에 도시명 화두를 던졌는데 스포티지를 발빠르게 벤치마킹한 게 바로 라브4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라브4가 많이 팔렸지만 최근 라브4가 굴욕을 당하는 사이 스포티지는 올해 들어서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글로벌 자동차 테스트에서 승전고를 올리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매체 아우토빌트가 최근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평가에서 스포티지는 도요타의 라브4를 이겼습니다. 아우토빌트는 스포티지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SUV 시장에서 라브4보다 한 세대 앞선 차라며 훨씬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기간을 고려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올해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준공 이전까지 유예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도 IRA가 담고 있는 전기차 세액 공제 조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5나 EV6 등 모델이 내년에도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을 발의한 스테판 워노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벌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번창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가 현지 생산이 본격화할 때까지 IRA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으나 한국도 나름대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물밑 작업에 나서며 IRA가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 이전까지 유예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의 부담이 한결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의 판매 상승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며 품질, 성능 면에서도 유럽, 일본, 미국 차들을 제치며 여러가지 수상을 하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대로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열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